믹싱해서 녹음해서 만들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월등해요. 정말로 모든 기능들이 다 정말 수준 이상으로 월등히 높아요. 일단은 첫 번째 느껴지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텐데 두려움이 있어요. 인공지능의 표절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작품을 표절했다를 문제 삼거든. 그게 대부분의 문제거든. 네. 문제 삼는 경우에. 근데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정반대예요. 지금처럼 인공지능의 결과물이 뛰어나다면, 앞으로 더 뛰어나질 거라면 문제는 전혀 역전된 방향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작품을 만들어. 그러면 인간이 마치 자기 작품인 것처럼 걔를 훔쳐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정말 수도 없이 비일비재하게 무궁무진하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창작의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그게 인간이 아니라 기계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이고, 표절의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인간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이는 상황에 우리가 온 게 아니냐. 표절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그거를 부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나쁜 행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인간의 경우에는 의도나 의지라는 게 뭐 막 예술론도 있고 철학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인 것에 의해서 추동되는 부분이 크다는 거를, 그치? 한마디로 돈 벌려고 그거를 빼고 얘기하기는 너무 그게 크다. 그 부분이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이다. 근데 기계의 경우에는 사실 그게 없어도 얘는 창작을 하거든. 그러니까 돈 벌고 싶은 욕심이 없어도,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없어도 얘는 프롬프트만 있으면은 창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얘가 순수하다. 약간 그런 면도 있는 게 이제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어차피 따라가 잡을 수도 없는데 내가 여기 관심 둬서 뭐해? 라는 그런 생각도 나는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오늘은 예술 창작하고 인공지능이 과연 어떤 관계까지 와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승범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백승범 교수님은 저는 작곡가고요.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주로 이제 대중음악, 가요나 뭐 영화음악 같은 걸 많이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예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음악 만드는 서비스가 요새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혹시 사용해 본 게 있을까요? 네, 저도 몇 개 사용해 봤죠.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지금은 이제 많이들 쓰셔서 이제 수노 AI라고 해서 이제 제가 프롬프트를 써 넣으면 그 프롬프트대로 바로 음악이 나오는, 음악뿐만 아니라 사람 목소리가 녹음된 보컬까지도 같이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냥 이런 분위기를 써달라, 뭐 카페에서 잔잔하게 차 마시는 분위기를 써달라라고 하면 그 가사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그런 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 굉장히 너무 재밌어서 많이 써봤고 이용을 해보고 있어요. 네. 그 써봤는데 지금 본인이 창작자잖아요. 작곡가잖아요. 그 작곡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의 지금 실력이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로 체감이 돼요? 실력이라고 하면 이걸 실력의 기준을 뭘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터라고 하면은 단순히 곡만 쓰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작사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 종합해서 편곡을 해서 믹싱해서 녹음해서 만들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월등해요. 정말로 모든 기능들이 다 정말 수준 이상으로 월등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네. 월등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굉장히 높아요. 수준이 높고,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이게 최신에 나온 거 이제 최신에 나온 거는 이제 막 트랙 분리까지도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그런 것들이 점점 지금 발전하고 있는. 수노가 트랙 분리가 돼요? 네, 그 최근에 나온 걸 제가 써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리뷰 같은 걸 보니까 그런 트랙 분리가 된다고. 네, 대박이다. 확인해봐야 되는데 점점 더 그게 말하자면 아마 이게 창작 툴이다 보니까 창작자의 그 욕구에 맞게 좀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즐기는 사람 입장, 그러니까 내가 그냥 평범한 리스너의 입장으로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우리 뭐 유튜브 뮤직에서 음악을 듣거나 하면은 그냥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뭔가 딱 이 프롬프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조금만 더 내가 창작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수준. 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누가 이 툴을 많이 쓰냐 보니까 실제로 창작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이 툴을 많이 쓸 것이다. 네, 그러니까 듣는 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듣는 라이브러리들이 지금 꽤 쌓여 있어서 그걸 듣기만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이게 내가 뭘 듣고 싶은지 사실 본인도 잘 모르잖아요. 모르지. 네. 들어봐야 알지. 본인들의 취향에 맞춰서 찾으려면 다 들어봐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성의 음악들을 듣는 이유도 예를 들어서 뭐 블랙핑크가 있다. 그럼 블랙핑크의 음악은 우리가 좀 믿고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다음 음악 앨범이 나오더라도 그런 것처럼 이제 기성에 있는 음악을 찾게 되는 거는 똑같다. 하지만 이제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뭔가 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경우가 지금은 좀 더 많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좀 전에 그게 수준이 월등히 높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때 그 높다는 그 수준을 사람한테 적용시켜 보면 예를 들면 뭐 중학생 수준이다, 고등학생 수준이다 뭐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기준을 놓고서 높다고 말한 건지. 그게 이제 음악 뭐 학생이나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왜냐면 음악의 수준이 뭐 나이에 따라 다른 뭐 건 그런 건 아니니까. 아니니까. 어떨 때는 그냥 완전히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어떨 때는 특히 제가 느끼기엔 가사에서 많이, 작사에서 많이 그런데 어떨 때는 그냥 처음 작사해보는 사람 같기도 경험이 없는 사람처럼 하기도 하지만 멜로디 같은 것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 보면은 굉장히 능숙하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종잡을 수는 없는데. 종잡을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보면은 굉장히 잘 만들어내는 사람의 수준. 전문가의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사실 왜냐면 그 학습을 한 데이터도 다 이제 기존에 있던 전문가들이 만든 그런 데이터들이다 보니까. 그럼 거의 그냥 프로페셔널하게 작곡을 하는 사람 네. 수준 정도로 봐도 된다. 네, 그렇게 체감이 된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 근데 이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한글이 조금 이상해요. 조금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말을 해야 되나? 좀 어색한 그런 작사가 가끔 있어요. 아, 작사가. 네, 여러 가지 다른 나라 언어에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타국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꽤 잘해주지만 이거를 막상 만약에 내가 앨범으로 내서 이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는 앨범으로 공개적으로 내겠다. 그럼 작사를 좀 바꿔야 되거나 멜로디 라인을 좀 바꿔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느껴지거든요. 바로는 내지 못하겠어요. 그냥 뭐 하나도 수정 없이 그대로 하기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다. 네, 어색해요. 그러니까 뭐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작곡가가 이제 예를 들어 동기 하나를 가지고 시퀀스를 발전시키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뭐 베토벤의 우리 운명교향곡 같은 경우에는 따다다단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인가 따다다단 하고 그것과 맞는 이제 이걸 동형 진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표현이 되어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또 클래식을 전공해서 그러기도 하지만은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많이 반복된다든가 아니면 조금 관계가 없는 식으로 나온다든가 그런 것들이 뭔가 그런 거를 근데 의지적으로 그거를 해결해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좀 기존에 만들던 것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듣던 작곡 어법하고는 약간 다른 문법을 사용하는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이 있다. 네. 그거는 근데 내가 역으로 한번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해보고 싶기도 한데 그렇다는 것은 걔가 인간의 것만을 막 따르는 게 아니라 어쨌든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창작력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인간이 그동안 계속 생각해오던 것과는 조금 다르니까.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 그거는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지는데. 신선한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묘하게 신선한데 안 거슬려. 풀릴 때가 있어요.
신선한데 그래서 땡겨야 되는데 네. 신선하지만 약간 거슬린다. 네. 그런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에는 이제 우리의 지금 쓰고 있는 화성이라든가 이 멜로디의 발전하는 그거, 그다음에 그 형식 같은 거, 송의 폼 같은 것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일종의 인간의 귀에 의해서 관객들에 의해서 검증받은 거거든요. 어떻게 그치, 보면. 그치.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거스르게 되면 일단 계속 들어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좀 거슬리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아예 처음부터 맨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음악 이런 식의 음악을 접했다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만약에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처음부터 음악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라면서 음악을 어떻게 접했냐면은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음악을 그걸 우리가 들으면서 자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음악인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태어난 애들은 음악을 들어라.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뭐 스포티파이 아니면 유튜브 뮤직 아니면 뭐 멜론 이런 데서 남이 만들어 놓은 걸 듣는 게 아니라 야, 음악 듣고 싶은 거 들어 그러면 걔네들은 수노에 가서 그때그때 만들어서 듣기 시작한다면 그렇죠. 만들어서 듣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이제 더 빨라질 더 빨리 그냥 그걸 통해서 듣기 시작한다면 아, 음악은 이런 거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음악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좀 그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익숙하다라는 게 이제 사람이 익숙한 걸 찾기 마련이긴 하지만 계속 그런 음악을 듣다가 이제 일종의 진화라고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듣는 이제 지금 우리가 공감하는 음악 그런 음악을 들었을 때 거기에도 분명히 빠져들 거란 말이죠. 그치? 예. 그러면 이제 어쩌다가 이 음악 들었을 때 이 음악 좋은 음악도 많이 있으니까 그 음악을 빠져들고 하면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또 섞이다 보면 다시 지금 오던 대로 또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길이 이것도 그냥 예측이니까 예, 제가 그냥 추측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미 음악적으로 계속 완성이 되어오고 나름대로의 그 공감을 얻으면서 이 음악이라는 게 살아나왔기 때문에 예, 충분히 지금 있는 음악대로 한다고 해도 예,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제가 그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봤는지 또 어떻게 느꼈는지 이런 걸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조금 얘기를 확장해서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주변에 그 음악을 작곡하는 창작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런 인공지능을 다 사용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어떤가요? 주변에서 뭐 저도 많은 의견을 들어본 건 아니지만 일단은 첫 번째 느껴지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텐데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두려움. 네. 어떤 그냥 뻔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일자리를 잃겠는 걸 하는 그 두려움. 그런 게 가장 그게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두려움을 느낄 만큼 얘가 잘한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 정도로 잘하니까. 다만 이제 지금까지는 수정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거 정말 좋은데 이런 부분 좀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바꾸고 싶다 정도가 아니라 이건 꼭 바꿔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것만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분 수정만 하기가 힘들다. 심지어 뭐 조성을 바꾸기도 어려우니까 그런 면에서 만약에 해결될 수 있는 이게 뭐 조치가 마련된다면 툴들이 지금도 이미 많은 그런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 개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더 나아가면 아무래도 극복이 되겠죠, 언젠가는. 그것까지 생각해 보면 확실히 이제 느끼는 두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잘 하고 있다는 거죠. 툴이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페셔널들은 당연히 이제 저랑 비슷하게 좀 느끼는 것 같긴 한데,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물어본 적이 있는데, 학생들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체감을 하진 못해요. 오히려 신기하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워낙 관심사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 AI가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물론 학생들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자신들의 삶 속에서 체험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
그냥 막연히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걸 좀 적극적으로 써보고 써보면은 오히려 답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음악가들 말고 이제 막 음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조금 문제긴 문제예요. 왜냐면 자기들의 그 갈 방향을 좀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근데 이제 툴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툴로 생각해서 이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죠. 제 생각 나름대로는. 그래서 주변 생각을 정리하자면 좀 두려워하는 것 같다. 야,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리고 막상 대책은 없다. 그렇지만 대책은 없다. 그러면 그 이제 본인이 이런 뭐 작곡을 해주세요 이렇게 의뢰 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뢰 받은 대로 이제 작곡을 해서 이렇게 곡을 전해주기도 하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의뢰를 다음번에 받았을 때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작곡을 해서 보내줄 의향도 있는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내줬을 때 분명히 수정할 부분이 들어오거든요.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수정할 수가 없으니까.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정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쓰겠죠. 할 수 있다면 쓸 거다. 그러니까 지금 툴이 완성이 안 돼서 제가 안 쓰는 거지. 이 툴이 툴로서 완성이 되면 쓸 수 있으면 써야죠. 다만 이제 이제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이제 논란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그 문제가 단지 이 크리에이터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의 손을 떠난 저작권 협회라든가 뭐 이런 다른 쪽에서 문제가 이제 그 논란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이제 말하자면 안전하게 하고자 한다면 제가 직접 그냥 만드는 게 낫고. 그러니까 실제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들어왔을 때 인공지능을 사용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음악 품질 자체로만 본다면 그렇게 문제가 없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정이나 또는 뭐 저작권이나 이런 그 음악 외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조금 걸려서 지금 단계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네, 그렇죠.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괜찮을까요? 음악적인 완성도가 별로라서가 아니라 보다는 근데 수정도 어찌 보면 음악적인 부분의 일종이니까 뭐 그거는 그렇다고 쳐도 그런 음악 외적인 것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제 이거로 손대기가 조금 약간 애매한 시점. 그러면은 뭐 거기서 나온 음악을 그대로 보내는 거는 아니더라도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 정도로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그렇죠. 뜻으로 충분히 생각을 해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사실 뭐 우리가 젊었을 때 80년대 90년대 이런 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때는 불법 복제, 그러니까 불법 카피, 표절 이런 게 엄청 문제가 많이 됐었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곡들 중에 그런 곡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가 많이 됐던 시절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면은 인공지능으로 곡을 만들어. 그 다음에 그걸 카피하는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네. 아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뭐 인공지능이 만들어서 준 곡을 내가 카피했어.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한데 그걸 카피해서 내가 만들면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카피해서 내가 직접 쓴 걸로 하면 이제 저작권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지금 이미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창작자 입장에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이거를 창작이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이건 그냥 표절이라고 봐야 할지 본인은 어느 쪽에 이게 가까운 행위라고 생각이 좀 돼요? 이게 너무 AI 기술이 급변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기술은 이미 저 멀리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생각을 정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이렇게 하나로 정리된 어떤 그런 생각들이 지금 많이 드러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사실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인간이 학습하는 방식이나 예를 들어서 인간이 음악을 배우는 거나 이 AI가 배우는 거나 이제 어찌 보면은 AI가 더 잘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 그 자체는 사실은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AI가 곡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사실 제 생각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논란으로 여기는 그런 시선도 있지만은 근데 저는 이게 그냥 뭐 싫다 이러기보다는 그냥 이제는 즐겨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다. 이걸 어쩔 수 없이 거부하긴 힘들다. 네, 이제는 창작자 입장으로서도 이거를 그냥 말하자면 뭐가 하나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게 표절로 생각하냐 아니냐를 물어본 거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표절하냐가 아니고 거꾸로예요. 인간이 인공지능을 표절했냐 네. 그걸 물어본 거고. 그러니까 어떤 작곡가가 있어. 내가 작곡가야. 내가 일을 의뢰받았어. 그랬는데 곡 쓰기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인공지능한테 곡을 써달라고 그랬어. 네. 그 곡을 들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그걸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인공지능이 쓴 곡을 카피해. 카피해서 부분 수정도 이만큼 하고 뭐 이래 가지고 아무튼 인공지능이 어떤 곡을 만들어줬는데 인간이 그걸 카피해서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일들이 내 생각에는 앞으로 비일비재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요런 행위를 인간이 만약에 한다면 인간의 요런 행위를 창작이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요거 표절인가? 라고 볼 수 있을지 본인은 요런 행위를 어느 쪽에 가깝다고 좀 생각이 되나요? 어떻게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해서 그게 표절일까요? 표절은 이제 우리가 표절을 하려면 어떤 곡이 있으면 그 곡의 어떤 뭐 일부분이라도 내가 그거를 따라서 써야겠다. 이 동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표절이라는 부분을 그 법적으로도 처리하기 어려운 게 굉장히 그 법적인 그 말하자면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딱 하나만 집어서 그 표절이다 이렇게 증거 하나만 딱 집어서 이거 너는 표절이야 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했다고 해도 이거 표절일까요? 라는 법적인 문제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베껴서 쓰는 거는 일단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일단 그 뭐 예를 들어서 AI 업체에서 그거에 대한 보호책을 나름 마련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렇게 제가 했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그 표절이란 거를 알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이 표절의 문제는 이미 저 멀리 강을 건너가 버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사실 많은 경우에 인공지능의 표절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작품을 표절했다를 문제 삼거든. 그게 대부분의 문제거든. 네. 문제 삼는 경우에. 근데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정반대예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작품을 학습을 해서 그거 자체를 표절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지만 지금처럼 인공지능의 결과물이 뛰어나다면 앞으로 더 뛰어나질 거라면 문제는 전혀 역전된 방향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작품을 만들어. 그러면 인간이 마치 자기 작품인 것처럼 걔를 훔쳐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정말 수도 없이 비일비재하게 무궁무진하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잠깐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인간 대 로봇 하나로 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인류 대 어떤 AI로 보자면은 어차피 인류의 그 지적 자원을 AI한테 일단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거 다시 가져왔을 뿐이거든요. 지금 얘기한 거는 예. 크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표절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보 공유라고 보면은 그냥 그게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점은 이제 법적 문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무슨 마치 바운더리가 너무 넓게 얘기해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가져왔을 때 이제 이 AI 회사라든가 또는 만약에 이제 AI 회사에서 다른 작곡가들의 곡을 가져다 그대로 썼다라는 것처럼 법적으로 이제
완전히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그걸 갖다 쓴 게 되겠죠. 이 작곡가들의 것을 갖다 쓴 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AI 것을 썼다는 것만으로 이거를 법적으로는 아무 이제 거리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가장 이제 작품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되게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짜증이 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억울함이 있다? 네, 왜냐면 막 이 AI가 쓰는 거는 그냥 공짜로 쓰는 것 같거든요. AI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는 그냥 공짜로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베껴서 한다면 거저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계속 자기가 생각해서 만들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억울함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창작자들은 억울함을 느끼겠죠. 이거는 거대한 물살 같은 거라서 막을 수는 없는데 그러게요. 저도 사실 좀 혼란스러운 그런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 생각이기도 하긴 하지만은 어찌됐건 적응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논의를 해서 좀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 어쨌든 그러니까 논의라는 거는 법적 문제니까 법적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 나가고 이제 이거를 그대로 베꼈다. 이런 부분은 이제는 그게 아마 흠이 안 될걸요? 네. 그게 이제 점점 더 이게 더 발전해서 간다면 그걸 베낀 게 흠은 안 돼요. 인공지능의 작품을 베끼는 게 흠이 되는 시대는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드는 거예요. 저작권이라는 거 우리가 음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곡 누구, 작사 누구 이거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의 작품을 베꼈어 내가. 작사 누구, 작곡 누구라고 이렇게 내 이름을 쓰는 게 의미가 있는 행위가 되느냐는 거예요. 작곡, 작사에 수노 AI 뭐 이렇게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절에 있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사람의 동기 부분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만약에 그게 있으면 너무 철학적인 얘기 같지만 그게 없으면 표절 안 하거든요. 내가 안 하겠다. 저도 뭔가 표절을 할까봐 오히려 계속 내 멜로디를 말하자면 검증을 해요. 이렇게 다른 건 뭐 있나? 내가 이런 멜로디 썼는데 혹시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저한테는 그 동기가 이제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걸 베껴 쓰겠다는 동기가 딱 생기면 이제 그때 표절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AI의 음악을 쓰겠다. 라는 거. 그 부분이 이제 사람으로서는 이제 말하자면 동기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평가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누가 알아낼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아니 뭐 알아내고 뭐 못 알아내고 무슨 뭐 동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게 이제 음악을 만들었을 때 뭐 누구라도 뭐 동기가 있던 없던 뭐 악의가 있던 없던 간에 AI가 음악을 만들었어. 근데 그걸 내가 어쨌든 베꼈어. 그래서 저작권 등록할 때 거기다 내 이름 쓰는 게 그 얘기였죠.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동기로 내가 가지고 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AI는 AI의 음악을 내가 쓰고 싶어서 갖다가 썼으니까 내 음악이 되는 거죠. 이상하죠? AI의 음악이 아니라 그때부터 내 음악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동기가 들어갔으니까. 자, 그게 얼만큼 이상한 말인지 한번 따져보자고. 칠판으로. 자, 인공지능 있어. 내가 있어. 내가 인공지능의 음악을 내 동기대로 갖다 썼어. 네. 그럼 이게 내 음악이 된다는 거잖아. 네. 그럼 여기 인공지능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다른 작곡가가 있어. 사람이야. 얘는 기계고. 여기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곡이 있어. 이거를 내가 동기가 있어서 내 동기로 가지고 왔어. 그럼 이게 내 곡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진짜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이게 무슨 말이냐는 생각하면 그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 머릿속에서 이미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작곡가 한 사람으로 치면 모르겠지만 작곡가 여러 사람 거를 한 사람의 그 음악을 가져왔으면 사실 표절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는 뭐 베토벤, 바하 뭐 다 짬뽕돼 있기 때문에 네, 전부 다 작곡가들이 다 들어와 있고 거기에서 하나씩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 인공지능도 사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넓게 보면은 예, 그거를 표절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 입장은. 하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그 표절과 얘는 비표절의 표절한 게 아니죠. 범위가- 얘는 왜냐면 여러 개의 재료를 짬뽕해서 얘가 만든 거니까 얘는 표절은 안 했어. 근데 얘가 만든 결과물을 가져온 나는 표절이지. 그대로 가져왔으면 그대로 가져왔으면 표절이지. 그러니까 얘가 오히려 창작을 했고 앞으로 인간이 표절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정말 창작의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그게 인간이 아니라 기계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이고 표절의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인간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이는 상황에 우리가 온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거 표절이죠. 그러니까 갖다 썼으니까. 근데 표절이 우리가 이제 표절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가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나쁜 거다라는 게. 근데 표절을 나쁜 걸로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표절이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나쁘게 써왔고 나쁜 거죠. 맞아. 왜냐하면 남의 거를 훔쳐오는 행위와는 다름없었으니까. 맞아. 근데 지금 여기서 일로 가는 거를 우리가 표절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그거를 부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나쁜 행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이제 이게 너무 당연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나쁜 행동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시점으로 우리가 들어온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당연해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기서 가져가는 거랑 많은 작곡가들이 에게서 배운 것들을 내가 쓰는 거랑 같은 거 아닌가? 같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 작곡가의 아주 작은 부분씩 표절을 하는 거가 이제 결과물이라고 보면은 마찬가지 아닌가? 근데 지금 창작은 이제 인공지능이 하고 나는 그걸 갖다 쓴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자의식이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곡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저작권 협회에 등록해서 이제 앨범 내고 이렇게까지 가는 시기가 오면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그럴 동기가 없어 보여요. 현재로서 봐서는 지금 시기에서는. 근데 그걸 갖다 쓰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건 인간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인간의 이제 그 곡을 만들려는 의지가 플러스 돼서 그 결과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란과 논쟁이 사실 이제 디제잉 할 때 생겼던 그런 논란과 논쟁인데 사실 디제잉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음악을 이렇게 섞어서 믹싱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를 사실은 음악을 그대로 정말로 있는 음악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표절보다 더 심한 도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직접 디제잉을 이렇게 해보는 걸 CD제잉을 해봤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정말 잘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잘 이미 조합하는 있는 것도. 음악을 갖다가 그대로 쓰지만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좋게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 이거 조합하는 것도 확실히 기술이고 이것도 어떤 능력, 테크닉이 필요한 일이구나. 창작이 좀 필요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모든 거에서 이제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닐까?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닐까? 이제 거기까지 또 이제 생각이 갔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사실 너무 이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빠르게 진행돼서 너무 빨라요. 사실 우리 둘이는 이런 얘기를 뭐 오래 전부터 드문드문 좀 했었잖아요. 해봤죠. 드문드문 했었는데 사실 몇 년 전에 뭐 한 5, 6년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지금 반응하고 5, 6년 전 반응하고 지금 반응은 너무 달라. 그래서 내가 마치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나눈 지가 우리가 굉장히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서 내가 완전히 지금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정도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있거든요. 몇 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의 변화 이런 게 예상이 됐는지 또 몇 년 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 할 때 그때는 어떤 생각이었고 요새는 어떤 생각인지 그때 그러니까 사실 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아무래도 저도 이제 제 환경이 바뀌면서 자연히 생각이 바뀐 거고, 지금 가진 이 생각도 사실 몰라요. 다음 주에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너무 빨리 바뀌고 있으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이게 어떻게 저의 생각을 결정해야 될지도 사실은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정보를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몇 년 전에, 한참 전에 얘기했던 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이 대중화라고 한다면 그 정도 아니었을 때, 이제 정말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왔을 때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막 창의력인 뭐 무언가 막 이런 얘기를 저희끼리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하면서 저도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맞아. 그 창의력이라는 거는 어쨌든 뇌에서 이제 작용으로 나오는 건데 들어가는 정보가 있어야지 나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저도 많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많이 바뀐 점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때 정확히 이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예시를 드기가 좀 어렵긴 한데. 네. 그러면 뭐 인공지능이 창작하는 능력이 있다고 지금은 생각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또 말하자면 창작하는 능력은 당연히 있죠. 근데 창작할 의지가 아직은 없지 않을까. 의지라는 거를 굉장히 특별한 걸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의지라는 거를? 그러니까 뭐 특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작곡가로서 그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 인간적인 생각 아닌가? 그렇죠. 저는 인간이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제가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그 의도가 없다고 하는 거는 굳이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자의식이 생겨서 자기가 앨범을 내야 되겠다, 작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때 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인공지능이 창작을 하는데 의지가 필요하다거나, 앨범을 내는데 의지가 필요하다거나, 자의식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말에는 나는 좀 동의를 안 하는 편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앨범을 내면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인간이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작곡을 하는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프롬프트는 인간이 넣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는 사실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프롬프트조차 얘가 그냥 자동으로 생성해서 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의지하고 무관하게, 예를 들면은 1초에 10개씩 얘가 프롬프트를 생성하게 하고, 랜덤으로 그거에 따라서 곡을 계속 쓰게 하면 얘는 의지가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지가 있는 인간처럼, 마치 1초에 곡을 10개나 쓸 수 있는 인간처럼 곡을 쏟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창작을 하는데 의도가 필요하다든가 의지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거는 좀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가. 아, 이거 중요한 지점인데 내가 요즘 의지가 없어서 곡을 못 쓰고 있거든요. 아, 너무 의지가 없어서. 그리고 인간의 기계한테 좀 시켜서 어떻게 좀 아이디어 좀 얻어내고. 맞아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나 뭐 의도나 이런 것도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뭐 우리가 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작곡이라는 게 뭐 내가 뭐 예술혼도 막 있고 이렇긴 또 하겠지만, 사실 직업으로서의 예술가는 그걸 수단으로 생계를 꾸리잖아요. 사실 그 의도라는 게 사실 경제적인 것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그 불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경우에는 의도나 의지라는 게 뭐 막 예술혼도 있고 철학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인 것에 의해서 추동되는 부분이 크다는 거를, 그치, 한마디로 돈 벌려고 그거를 빼고 얘기하기는 너무 그게 크다. 그 부분이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이다. 근데 기계의 경우에는 사실 그게 없어도 얘는 창작을 하거든. 그러니까 돈 벌고 싶은 욕심이 없어도,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없어도 얘는 프롬프트만 있으면은 창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얘가 순수하다. 는 생각을 때때로 하기도 해요. 그러네요. 그렇게 보면은. 그런 욕망이나 무슨 외부적인 자극 없이도
프롬프트만 주어지면 하잖아. 얼마나 순수해. 그걸로 돈을 안 벌어도 얘는 하잖아. 그치. 무조건 그냥 하니까. 그래서 프롬프트를 넣어주는 건 인간이다. 인간의 의지가 거기에 반영된다. 그래서 얘는 조금 거시기 하다. 라고 보기에는 창작이라는 그 업무 자체는 그냥 자동 프롬프트를 얘가 만들게 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는 그냥 업무다. 이건 일종의 일이다. 그 창작이라는 일은 의지나 의도와 무관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생각도 요새 가끔 들더라고. 그렇군요. 하나 배워갑니다, 오늘도. 지금 이게 한 최근 2, 3년 사이에 진짜 상용화 서비스로 누구나 쓸 수 있게 이렇게까지 잘 이게 발전이 됐는데 앞으로 기대도 있나요? 얘가 어디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드나요? 네, 근데 그냥 좀 여기에 막 제가 이제 기대서 뭔가 야 이런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 앞으로 이렇게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기대는 또 없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친구는 AI는 AI대로 잘 만들 거고 너는 너대로 잘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한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하는 게 어차피 AI는 계속 이제 발전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대신 내가 발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 스스로 나 스스로 발전을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나에 집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AI는 엄청 잘하게 되는 거 이제 알았으니까 그래 너는 이제 잘해. 그리고 나는 하나씩 하는 거예요. 기억 니은부터 쓰는 거예요. 그걸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해보는 게 재밌거든요. 그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트럼펫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저도 음악을 계속 해왔지만 트럼펫 배우는 건 제가 완전히 초보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이게. 그냥 어디 내놔서 제가 트럼펫 연주할 수 없는 수준인데도 이게 아주 재밌게 이제 스스로 음악을 즐기고 있는 그 처음에 이제 제가 막 어렸을 때 음악 시작했을 때 약간 그런 기분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래 음악 이제 AI는 잘 발전하겠지. 그렇지만은 그래 나는 나대로 이제 나만의 이제 음악에서의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은 얻고 싶다. 근데 그건 내가 창작하는 거니까 내 스스로 내가 원해서 창작하는 그 즐거움. 그거는 AI가 뺏어갈 수 없지 않을까요? 아니 나는 AI가 뭘 뺏어갈 것 같냐고 사실 질문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이제 AI가 뺏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무튼 지금도 이렇게 저의 질문은 AI가 뭘 뺏어갈 수 있을 것 같냐는 건 아니었고 AI가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이었는데 이렇게 답을 해주는 거를 보면은 정말로 이게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상당한 두려움, 현실적인 두려움이긴 한가 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두렵게 느끼는구나. 그리고 점점 발전하는 걸 보면서 그 두려움도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면도 있는 게 이제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어차피 따라가 잡을 수도 없는데 내가 여기 관심 둬서 뭐해? 라는 그런 생각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속마음은 짜증났어 지금.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거야. 됐어, 너 꺼져. 나 혼자 내 할 일 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어차피 이제 너무 발전하게 되면은 뭐 발전의 끝은 이제 정말 잘하게 되고 하는 거니까 그거를 제가 상상할 수는 없죠. 어디까지 하게 될 건지. 제가 얼마나 지금도 음악을 잘 만드는 게 힘든데 이 친구가 얼마나 잘할지를 판단하는 거는 힘드니까. 근데 이제 뭐 충분히 잘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다만 지구의 에너지를 조금 적게 먹어줬으면 하는 그런 아주 소소한 바람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오늘 얘기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그리고 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어쨌든 간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이 음악이라는 일 자체를 이렇게 잘 처리하는 기계가 나와 버렸는데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그거를 가르치는 것이 지금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행위인지가 저는 아주 근본적으로 궁금증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음악을 잘 배워가지고 졸업을 해서 음악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건데 돈을 많이 들여서 학비를 내서 공부를 해서 대학을 졸업해 보니 사회에 나와 보니 자기보다 또는 자기만큼 음악을 잘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는 자기보다 훨씬 싼 값에 그 일을 처리해. 그러면 이 학생들의 경쟁력이 사실 굉장히 낮아지는 거로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점은 혹시 어떤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이거 가르치는 게 의미가 있냐는 아주 중요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좀 생각이 드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사실 이제 가르친다라는 거,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회의감이 들어요. 야, 이거 뭐 이렇게 굳이 지식 전달을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해야 되나? AI한테 배울 수도 있는 그런 시대인데,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저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죠. 한편으로는 제가 학생의 입장이 아니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냥 즐기게끔 말하자면 같이 즐기는, 내가 가르쳐 주면서 같이 즐기는 그런 식의 음악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AI랑은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도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거 우리 졸업하고 나가서 어떻게 하지? 이런 거. 네.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거 안 하면 뭐 할 건데? 다른 분야로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변호사가 음악 안 하면 이제 변호사가 되고 싶다. 변호사 어차피 AI가 잘하는데 뭐 할 건데? 뭐 다른 걸 하고 싶다. 그 어느 분야가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걸 지금 예전과 같이 그냥 똑같이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나가서 뭘 할지는 사실 지금 그거는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이미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있는 대로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요 몇 년간은 그래도 이 시스템이 현재 해왔던 시스템이 유지될 것 같다. 당분간은 아직까지는 급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도 이런 얘기를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재밌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런 얘기를 계속 한번 이어서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띠용띠용.